안녕하세요. 참 이슈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재개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되면서 한일 관계 개선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까지 출범했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일본 정치권에선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고급 초밥집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테러가 또 다시 발생해 혐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단됐던 한일 재개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서울에서 한일 재개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합의한 선언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 수출 규제 폐지, 무비자 입국 제도 부활, 한국의 CPT, BP 가입 필요성,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 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출범하면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협의회 출범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열린 회의에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그간 꾸준히 밝혀온 입장인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일본이 대화의 제스처를 취해오면서 그동안 쌓였던 강제징용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자연스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은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출범을 관심 있게 보도했지만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는데요. 니케이는 한국이 배상을 대신하는 대위 변제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원고가 반발하고 있어 실현의 벽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진행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케이는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의 더 깊은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도 강제징용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이 강제 노역한 군함도에서 해저 탄광을 운영했던 일본 미쓰비시 광업이 중국인을 위한 추도비를 건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강제 노역자에 대해서는 사과는 물론 어떠한 배상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이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추도비를 세운 것입니다. 미쓰비시 머티어리얼은 작년 말 나가사키 공원에 일중우호, 평화부전에 비를 세웠고 석조물의 군함도 등 탄광에서 강제 노역한 중국인 피해자 845명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기엔 중국인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 및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쓰비시 머티어리얼은 2016년 중국인의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1인당 10만 위안의 화해금을 지급했는데 추도비 건립은 미쓰비시가 화해 사업의 비용을 대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나가사키현 외에도 미쓰비시 탄광이 있었던 홋카이도, 아키타, 미야기, 후쿠오카 등에도 유사한 추도비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에 미쓰비시는 중국인과 달리 한국의 경우 강제 연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며 사과나 화해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2%가 강제 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현안에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27%, 일본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 후보자가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게다가 이달 10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인 일본 유신회의 약진이 예상되면서 한일 관계에 또 다시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선거 판세를 분석한 결과 이변이 없는 한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 의석의 과반 의석을 무난히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목되는 점은 일본 유신회의 세력 확장으로
일본 유신회의 성공은 일본 정계의 행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유신회는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개헌 등에서 자민당보다 더 강한 주장을 펼치고 반한 성향이 농후해 극으로 분류되는 정당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일본 주변에는 핵무기를 가진 호전적인 국가가 있는 만큼 강한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며 핵 공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선 여전히 혐한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일본의 한 고급 초밥집을 방문했다가 고추냉이 테러를 당한 한국인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성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 도쿄 긴자에 있는 고급 초밥집을 방문한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A씨는 셰프의 차별 행위에 돈만 낭비하고 왔다며 초밥을 먹는 도중에 내가 외국인인 걸 알았는지 갑자기 초밥 맛이 변했다. 고추냉이 맛이 강해지고 소금 투성이로 변해 혀의 감각이 사라졌다. 그릇 옆에 벌레 사체가 있는데도 직원은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그릇으로 덮어 교묘하게 벌레를 치웠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또 셰프가 다른 테이블의 초밥은 그릇 가운데 정갈하게 올려놨지만 우리 테이블의 초밥은 그릇 맨 끝자락에 성의 없이 올려두고 비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이후에도 셰프의 만행은 계속됐습니다. 셰프는 A씨에게 왜 이렇게 천천히 먹냐며 빨리 먹고 나가라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테이블에 제공했던 디저트를 A씨 테이블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본은 수준 높은 나라가 아니다. 명백한 한국인 차별이다. 일본인들 마음속에는 혐한이 자리 잡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 식당의 음식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2016년 오사카의 한 초밥집에서는 고추냉이를 듬뿍 넣은 초밥을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일본이 진정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 오지 않으면 결국엔 일본을 손절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일본이 보복성 경제 제재 조치에 나선 지 3년이 됐지만 한국은 대일 의존도가 낮아지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3년 전 우리를 상대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했고 산업계를 중심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의 자립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일본산 불화 수소 수입액은 수출 규제 직전 같은 기간에 5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소재인 EUV 포토 레지스트는 규제 이전 90% 이상이던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소부장의 자립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번에는 일본으로부터 진정 어린 사과를 받기 전까진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세상의 이슈를 연결하는 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